피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분식집? 좀 애매하면은 분식집 가는 게 최고죠. 저 점심은 아직 못 먹었고 아침에는 진짬뽕 먹었습니다. 진짬뽕 저만의 요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먹을 거지만은 약간 번거롭게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쓸고콜 쓸고콜 라면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요, 교체해줘야 돼요, 비스님. 심지어는 영수증 있으면 환불까지 진행해 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거를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장애 원인을 해석해봐라는 의미에서 입고 거부를 했다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증상이니 그래픽카드를 바꿨는데도 일어나면은 그거는 그래픽카드 탓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센터의 대답을 그 사람이 잘못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워런티를 좀 자주 받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동일 증상이라고 해서 워런티 입고 거부를 하는 일은 솔직히 기간 내에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폰트 렌더링 하니까 진짜 또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는 그 비디오 카드가요 2D 가속이 처음 됐던 시절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였거든요. 더 전인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티생이라는 데서 ET600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나왔었어요. 비디오 램이 2.25메가였고요. 기가 아니에요. 비디오 램이 2.25메가였고 최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4.5메가였는데 그 2.25메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1024 곱하기 768에 트루칼라는 못했고 아마 하이칼라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ET6000이 정말 역사를 쓴 카드인데 이제 세계 최초로 MPG 영상이 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컸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따로 동영상 가속 카드가 있지 않으면은 그래픽 카드에서 동영상을 풀스크린으로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예를 들어서 320 곱하기 240 해상도 영상이면은 딱 그 1배 화면으로 그 상태에서 봐야지 제대로 보이고, 이거를 갖다가 전체 화면으로 땅 키우면은 엄청나게 끊기게 보이고 느려져요. 대신에 그 MPG 가속 카드 자체는 486 시절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펜티엄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펜티엄은 있으니까 안 헷갈리게 말하면은 586이라고 칭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X86 네이밍은 펜티엄 시절에 이제 사라졌어요. 최초의 펜티엄 시대. 그래서 그때 ET6000을 사려고 신문 배달을 돌리고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한 97년 8년 이때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ET600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왕좌를 차지하다가 정말 혁명적인 카드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부두1이라는 게 나왔죠. 3D FX4의 부두1. 그리고 부두1의 인기를 딱 제대로 탄탄하게 마련해준 게임이 파이널 판타지 7. 스퀘어 에닉스의 명작 파이널 판타지 7이 그 부두1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둘이 급격하게 시너지를 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래픽이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건 아니고 디아블로 2 할 때도 그랬고
디아블로 2 할 때 부두 아니면은 사람들이 게임망을 안 갈 정도였습니다. 네, 부두가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 리바 TNT 이런 걸 끼웠었거든요. 그때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콩라인이었어요. 엔비디아의 TNT가 오히려 더 저가형 카드였고 더 후진 카드였고 부두한테 그래픽이 밀렸습니다. 3DFX사가 부두라는 카드를 만들 때 오픈GL 글라이드라는 가속을 썼었는데 그 글라이드 가속에 얘네가 그 당시에 특허 비슷한 걸 내는 바람에 그 기능을 자기네들밖에 안 썼어요. 디아블로 2랑 그 부두 3 때죠. 부두 3랑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정말 날갯도 치듯이 팔려나가고 계속 이렇게 고급 카드로 추앙을 받다가 그 회사가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부두 5를 마지막으로 3DFX는 어디에 인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픈GL과 글라이드는 지금도 쓰이는 기술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명맥은 거기서 끊겼죠. 디아블로 2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예, 그때부터 ATI와 엔비디아의 그 양자구도로, 사실 그때도 매트록스라는 회사가 살아있기는 했는데 게임에서는 별로 안 쳐졌죠. 그러니까 매트록스라는 그래픽 카드는 화질로 승부를 해가지고 비싸고 느리지만은 작업용에, 그러니까 가독성을 요구하는 작업용에 주로 쓰이고, 당시에는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DVI를 안 쓰고 다 아날로그 모니터를 썼기 때문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똥투. 근데 그때는 아무도 똥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지. 디아2는 정말로 갓게임이었어. 디아1도 그랬고,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2는 지금의 PC방을 있게 해준 게임이죠. 대형 히트를 쳤었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연령층도 넓었고, 그거 덕분에 디아블로2가 원래는 피색이 빨간색이었는데 그 피색을 까만색으로 칠한 틴 버전도 따로 나와가지고 등급을 18세 이용가에서 15세 이용가로 낮춰서 받기도 하고, 그렇지 뭐 헬카우 고고 하면서 다리 주소 올게요. 아, 다리 저 갖고 있어요 하면서 그거를 또 영어 채팅으로 쳤어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레그라고 불렀다가, 레그라고 부르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족으로 통일을 하더라고. 족발의 족. 예, 그래갖고 JOK 딱 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마당에 딱 떨구고 그런 것도 있었어. 카오 레벨 돌고 나서 또 카오 레벨 돌아야 되니까 카오킹을 안 잡았단 말이에요. 카오킹을 안 잡았는데 어떤 애가 꼭 분타치려고 그 카오킹을 잡아버리는 애가 있어. 그래 뭐 카오킹에는 가까이도 안 가는데, 그래갖고 그 카오킹을 잡는 그런 좀 뭔가 징조나 그런 게 보이면은 바로 사람들이 다 튀어. 그래갖고 그걸 일부러 노려가지고 카오킹 잡는 척하고 딱 그 페인트를 넣었다가 사람들 우 나가고 나면은 그 제밥을 주워 먹는 거지, 남은 사람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참 재밌었는데. 그때 이제 화폐 단위가 조단링이었죠. 막상 화폐 단위는 조단링인데 그 조단링을 갖다가 실제로 갬블해 갖고 구하려면은 잘 안 구해졌어요. 되게 조단링을 이렇게 갬블이나 드랍으로 먹기가 굉장히 힘든 링인데 그거 가지고 막 화폐로 쓰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좀 되게 괴리감을 많이 느꼈어요. 복사해서 생기긴 했죠. 근데 막상 내가 그 복사한 물건 말고 실제로 그냥 먹으려고 하면은 되게 먹기가 힘들었어. 참 그때는 게임 열심히 했지. 디아블로랑 같이 인기 있던 게임이 포트리스. 예, 포트리스 2. 저 고등학교 때 진짜 광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할 때인데 제 사실 포트리스 랭커였습니다. 제 자가 아이디 52등이었고 천풍이라는 사람 베타 서버에 본캐
왕관이 6등짜리였는데 그 왕관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왕관을 갖다가 8시간씩 3명이서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88 해갖고 3교대죠. 그래갖고 제가 돌리던 시간이 12시부터 8시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0시죠. 그 제 전에 돌리던 사람은 0시까지 돌리고 저한테 은관 주고 자기는 본디로 다시 하고, 저는 0시부터 8시까지 쭉 돌리고, 그리고 8시부터는 뭘 했냐, 뭐 라면 한 끼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 게임 하면은 점수가 15점에서 30점 사이로 이렇게 올려요. 이기면 그렇게 오르고 지면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왕관들이 하루에 올리는 점수대가 대략 한 3000점에서 6000점 사이에요. 그 15점 30점 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안 돌리면은 순위가 밀려요. 하루 상승 폭이 그 정도예요. 계속 그 순위 인플레가 일어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투컴이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게임하던 사람이 엄청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포트리스가 턴제 게임인데 4대4예요. 4대4고 4명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레드팀 블루팀이 있다 그러면은 레드블루 해갖고 선방이 1357 턴을 먹고 후방이 2468 턴을 먹었는데, 제가 선을 잡고 2턴을 다 먹어버리면은 제가 13턴을 먹는 거예요. 13턴을 먹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2턴째를 죽이면은 바로 또 제가 할 수 있어요. 3턴째니까. 그러면 3턴째에서 4턴째를 죽이면은 2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4대2로 싸우는 거야. 절대로 유리하죠. 이렇게 되면 다 한때 일입니다. 선빵 필승. 각샷파가 있고 감샷파가 있는데, 저는 각샷은 잘 못했고요. 감샷파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각샷은 공부를 해가지고 지형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지형에서 풀샷을 쏘면은 어디까지 딱 찍힌다, 이거 가지고 외워갖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감샷은 이제 바람이나 각도 이런 거를 고려를 해갖고 섬세하게 스페이스를 이렇게 눌렀다가 떼는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거는 그 벨리라는 맵이었는데, 벨리라는 맵에서 캐논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논으로 더블 먹고 빨콩으로 이렇게 쓰면은 아직도 데미지가 다 기억나. 이게 캐논이 피가 한 930 정도였고, 캐논에서 빨콩 중에서 제일 높게 나올 수 있는 데미지가 531이에요. 531이 최대고, 그 다음에 518, 그리고 한 도트 더 어긋나면은 504, 그 다음이 492, 그리고 486인가 483이었는데 아마 480 몇 정도에서 겨우 죽을 거예요. 그 미만이 472인데 472면은 안 죽어요. 그러면은 캐논 피가 한 950 정도 되나 보다. 빨콩을 잘 쏘면은 이게 그 캐논 기준으로는 바퀴 딱 중심에 쏴야 되거든요. 바퀴 중심에 쏴야 되는데 이게 땅이 거의 안 까져요. 빨콩을 쏘면은 흑백화면 뜨면서 소리 나잖아. 띠용 하고. 블루 넘어가고 나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어요. 블루 넘어가고 나서는 즐겜 했고, 제가 주로 빡겜 할 때는 그냥 포트리스 2플러스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빨콩을 쏠 때 바퀴 중심에 최대한 맞춰서 쏘면은 땅이 거의 안 까지고요. 어긋날수록 땅이 파여요. 그래갖고 두발째 자체도 조금 약간 어긋나게 돼요. 그러니까 반깨는 그런 렉 유바라는 핵도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 튕기게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돈버그 같은 것도 있었고. 알스돔님 좀 아시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포트리스 음악이 미디예요.
포트리스 음악이 미디라서 사운드 카드의 미디 파일 음원에 따라서 음악 소리가 다르게 났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것도 재밌어가지고 진짜 하루에 막 22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나도 게임 오질나게 많이 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오히려 게임 하나도 안 하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레스비 알아요. 그러니까 태연님 그 레스비 올라가기 전에 원래 천풍이 1등이었잖아요. 근데 그 천풍이 레스비한테 관을 준 이유가 베타로 넘어가서 그래요. 그 베타로 넘어간 왕관을 제가 같이 돌렸거든요. 덴벼길드 저 기억나요. 제가 빡시게 시작하던 때가 알파 서버가 그 입장 렉 때문에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베타 서버 새로 생기기 시작할 때 딱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베타는 하루만 빡시게 하면은 금메달 달어. 그래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베타 좀 해볼까 하니까 서버가 엄청 쾌적한 거예요. 베타 서버는. 그래갖고 그때부터 베타의 선이라는 서버에서 오지게 달렸습니다. 진짜 폭트만 하고 살았죠. 아예 어뷰징 많았죠. 근데 제가 그 누가 어뷰징 허위 신고를 했는데 저는 제 아이디로 어뷰징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로 어뷰징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 아이디로 한 적이 없는데 누가 허위 신고를 넣었는데 제 아이디까지 그냥 밴이 됐어요. 그래갖고 점수 삭제되고 그냥 바로 해골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웃겼던 게 딱 하루 동안 마크는 해골이고 점수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뷰징 하다가 걸린 사람은 딱 그 랭킹 자리에 마크는 해골이고 점수는 그대로여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했었어요. 어뷰징 할 때 쓰였던 맵이 그 가든이라는 맵인데 무지개 많이 나오는 맵. 그래가지고 그 져주는 팀이 다 이렇게 뛰어내리죠. 오징어 탱크라고 발 많이 달린 탱크 있는데 걔가 그 이동거리가 제일 길어가지고 가든 맵에서 오징어 탱크로 다 골라가지고 이길 팀은 턴 넘기고 오징어 탱크는 다 뛰어내리고 둘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오탱으로 했었어요. 그때 그게 왜 오탱으로 했느냐면은 오탱이 3발짜리로 하면은 땅이 일자로 잘 파이기 때문에 그 이동하다가 거리가 모자라면은 그냥 자기 밑에 있는 땅 깎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오탱으로 했었어요. 근데 진짜 잘 쓰면은 두려운 탱크는 미사일 탱크지. 미사일 탱크 대가리 제대로 들어가면은 와 진짜 오지게 들어가. 데미지가 바르르륵 하면서 땅은 별로 안 까이는데 그대로 그냥 이제 헤드샷. 그 다음에 신정에 딱 물려가지고 그 포트리스가 PC방만 유료화를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PC방 유료를 거의 처음 한 게임인데 그때 이제 PC방 사장들이 반발이 엄청나가지고 제휴 안 한다고 하는 PC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엉뚱하게 그것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게임 못하는 집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름 IP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1, 2년 더 가기는 했어. 엄청 싸우다가 결국은 유료화로 됐어요. 유료화로 되고 그 포트리스 덕분에 지금의 이제 PC방 그런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PC방에 이제 과금이 들어가고 그렇지 딱 그런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좀 서로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PC방 사장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거든요. 게임 회사가 그 포트리스로 인해서 뭐 이렇게 PC방에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자기네들 서버만 가중되고 계속 이게 CCR이 서버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PC방에 과금을 받는 게 맞았다.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얘네가 시기를 너무 늦게 잡았지. 그러고 나서 블루로 바뀌었죠. 블루로 바뀐 다음에 첫 회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물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대작들 게임들 많이 나오고 나서 결국은 따라잡혔죠. 그 포트리스 망할 때쯤에 슬슬 이제 3D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카트라이더, 뭐 워크래프트 3. 근데 사실상 그 포트리스도 파쿠리예요. 그거 아세요? 포트리스 전에 웜즈라는 게임이 있었어. 그리고 웜즈라는 게임 이전에는 한 컴퓨터로도 여러 명이서 할 수가 있죠. 스코치, 그렇지. 스코치 그게 이제 막 그 무기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쏴가지고 터트리고 하는 건데 웜즈도 참 재밌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포트리스가 대박을 쳤다. 아 여기 아재들 많다. R2비트도 좀 했었는데 R2비트는 해라이센스 따고 나서 딱 접었어요. 그러니까 해라이센스 따고 나니까 와 이건 내 레벨이 아니더라고. 윈도우 98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윈도우 XP로 넘어갈 때쯤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나름 또 혁명적인 RPG 게임이 하나 나왔죠. 라그나로크 기억나세요? 라그나로크가 나오고 엄청 히트를 치고 늘따리 아재들은 리니지를 하고 젊은 애들은 아무나 진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라그나로크를 해가지고 당시에 그 장비값도 매우 비쌌고 나는 걔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 그 프론테라 마을의 대장장이 홀그렌. 그 홀그렌이 이제 무지 깨먹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장비를 이렇게 그 강화를 하면은 그 사람 위에 이렇게 아이콘이 떠요. 팅팅 띵 팅팅 띵 하면서 딱 부러질 때 아이콘도 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 저 사람 몇 강하다가 깨먹었구나 대충 그렇게. 그 라그나로크 때부터 이제 RPG라는 게임에 주로 포커싱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짜잘한 게임은 일단 제끼고 RPG만 보자면은 저는 라그나로크 그 다음에 마비노기 다음에 테라 온라인, 그리고 테라 온라인 뒤에는 딱히 그렇게 길게 한 온라인 게임은 없어요. 뭐 파판도 약간 해보긴 했고 검은 사막도 좀 해봤는데 제 취향은 못 되더라고요. 테일즈 위버도 소맥이 만들었다 그래갖고 약간 해봤는데 캐릭이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나는 좀 별로였더라고. 그래서 라그나로크를 했던 것 같아요. 마비노기 열심히 한 얘기는 딱히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했던 게임을 그냥 열거를 한 거였고 마비노기는 이제 라그나로크 접고 나서 마비노기로 넘어갔었는데 라그나로크 하다가 마비노기로 넘어갈 때 2004년도쯤이었는데 그때 라그나로크가 8.5셋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8셋이랑 9셋이 섞여 있었죠. 8셋이랑 9셋이 섞여 있었는데 그때 라그나로크 장비를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장비를 자기가 끼면은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한참 잘 쓰던 장비도 팔 수가 있었어요. 깨먹지만 않으면은. 8.5셋 다 팔고 나니까 4,50만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때 대략 4,50만원 정도 나와가지고 그때 여름 보너스랑 합쳐가지고 노트북을 샀죠. 소니의 TR2L이었나? PCG TR2L. 그렇게 라그나로크에서 개꿀 빨고 마비노기로 딱 넘어가갖고 마비노기 참 열심히 하다가 뭔가 나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페인짓을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악기 연주 마스터라는 거를 갖다가 전섭 네 번째로 찍었었습니다. 전 서버 네 번째로 악기 연주 마스터를 찍고 하프에서는 첫 번째, 전 서버에서는 네 번째 해가지고 1등이
너무 압도적으로 빨랐어. 나는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바하면서도 막 좀 이렇게 돌리기는 했는데 와, 그 사람은 못 따라잡겠더라고. 진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어. 뭐 악기 연주 마스터라는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좀 악보 같은 것도 많이 코딩을 하고, 그 마비노기의 악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마비노기라는 거 자체의 의미도 뭐 노래하는 음유시인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와, 단순해요. 그냥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CDEFGABC로 돼가지고 영어로 쓰는 거예요. 8이면 8분음표, 16이면 16분음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BPM 정하고 옥타브 몇인지 정하고 그래갖고 쭉 쓰는 거예요. 그 악보 코딩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다가 잠깐 이제 딴 길로 생 게임도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때 획을 워크래프트 3 유즈맵 중에 타뷸라의 늑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게임을 진짜 오지게 했습니다. 11인용이었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마비노기에서 타뷸라의 늑대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룰 숙지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귓말로 내통도 안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좀 제반 사항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통자가 있으면은 그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마비노기는 약간 진짜 매니악한 사람들끼리 해야 돼. 그 타뷸라의 늑대 정말 재밌게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마비노기 할 때 제가 길드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길드장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해운대에서 MT를 했었어요. 지방에서 온 길드원들은 제가 버스터미널에서 차 한 대 렌트해가지고, 승용차 렌트해가지고 그 길드원들 다 태워가지고 딜리버리를 계속 해주고, 홈플러스 가가지고 MT에서 쓸 그 음식 같은 거 장을 본 다음에 총정에 민박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놀았는데 1박 2일로 놀았는데,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노트북을 최대한 많이 갖고 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노트북을 인원수만큼 모았어요. 그 안에서 유무선 공유기 하나 갖고 가가지고 제 거 하나 갖고 가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물론 민박이니까 인터넷이 없죠, 한 컴 쪽지 가지고 타뷸라의 늑대를 했습니다. 그 노트북 열 몇 대 가지고. 한 컴 쪽지가 네트워크 전달 기능이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놔가지고 몇 번 정한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쪽지를 다 돌리는 거예요. 당신은 늑대입니다,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당신은 보디가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주고, 그 시스템을 사회자가 다 해야 돼갖고 진행은 약간 느렸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는 정말 재밌게 잘 놀았었는데, 사실 제가 타뷸라의 늑대에 너무 빠졌어가지고 저 이투님이 좀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봤죠. 잠도 못 자고 그 쫓겨나가지고 그 집 밖에 공원에 무선랜 닿는 데에서 와이파이 겨우 닿는 무선랜 닿는 그 집 앞에 공원 벤치에서 막 앉아갖고 하고 그랬어. 배터리 가지고. 그 랩탑으로는 워크래프트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양이었어요. CPU 뭐 1.2기가 막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로딩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 랩탑이 아마 이투님 집에서 바사삭 진짜 부스스 됐지.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놓여진 이어폰 한 알 때문에 잠결에 덮어버리는 바람에 모니터 바사삭